2부입니다. 잠시 후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한미 간 관세 협상 또 각종 글로벌 경제 이슈 풀이해보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직진본능 직설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 김대호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우리 대통령이 미국 가서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좀 합리적인 요구를 해라. 니네 요구는 비합리적이다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하자마자 트럼프는 이건 선불이다라고 또 했어요. 예, 지금 한미 간에 투자금 3,500억 달러를 3,500억 달러를 3,500억 달러. 예, 3,500억 달러를 둘러싸고 지금 상당한 쌉바싸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람들마다 얘기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7월 30일 날 관세 협상 타결을 할 때는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대목에서는 아주 원만하게 합의를 했고 이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그 3,500억 달러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대목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없었거든요. 서로가 동상이몽처럼 생각이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은 그것을 현찰 외화로 바로 달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현지에서의 보증, 채권, 현지 자금 조달, 기업들 투자 이런 걸 다 합친 것이다.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달랐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도장 찍을 때 가서 보니까 동상이몽의 생각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뉴욕 방문할 때 특별히 베센트 재무장관까지 따로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도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식견이 있으니까 한국의 상황, 우리가 협정을 어기려는 게 아니라 한미 투자 정말 잘하려고 하는데 한국 상황, 여러 가지 외환 보유고 상황이라 이것도 감안해달라. 그런 식으로 지금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행정 서명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 지금 관세 협상 잘 되고 있다 하면서 업프론트라는 영어로 업프론트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앞에 올라가 있다는 직역하면 이런 뜻인데 이게 영어 뜻으로는 선불이라는 의미도 있고 가장 앞서가 있다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에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선불이라면 협상을 하고 있는데 먼저 돈부터 내라. 그러니까요. 이런 그런 진이었다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협상할 의지가 없다. 빨리 한국이 할 의무부터 하고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렇게 강압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실무자들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그 측근들은 그게 선불이라는 뜻은 아니고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최우선 가장 중점 사항이라는 업프론트라는 뜻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진위는 트럼프 대통령만 알 수 있는 영어의 복합적 함의에서 생긴 이런 혼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로서는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3,500억 달러면 또 우리 1년 예산의 거의 60-70%가 되는 돈인데 미국이 달라는 대로 이걸 내놓으면 우리 IMF 맞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500억 달러는 돈은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약 480조 내지 490조 원 정도 되는 거대한 돈인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달러로 내게 될 경우에 현찰로 바로 갖다 내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4,100억 달러인데 현재 우리나라 4,100억 달러 외환 보유고도 IMF의 적정 외환 보유고 권고치 8천억 달러에 많이 못 미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적은 액수도 아닙니다만 그런데 거기서 3,500억 달러가 빠져나가면 그래도 600억 달러는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환 보유고가 온전히 올곧이 우리 돈이 아닙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그분들이 투자하면서 가지고 온 달러 그것을 다시 돌아갈 때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돌아갈 때 돌려줘야 되는 돈도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외환 보유고가 적으면 그분들이 우리 불안하다. 한꺼번에 바꿔달라. 이른바 외환런, 이 달러 런이 일어나면 벌어질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1997년도 우리 IMF 부도 위기가 바로 맞아요. 그래서 일어난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베센트 장관한테 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물밑간에 구윤철 부총리도 베센트하고 만나서 지금 추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어떻게 언제쯤 어떻게 타결될 거로 전망하십니까? 예, 1차적으로는 그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3,500억 달러를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스텝 바이 스텝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1년에 몇 번씩 나누어 낸다든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3년 내에 단일하는데 그것을 좀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정부가 공식으로 요구하는 게 통화 스와프인데요.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돈 원화와 달러 간을 연동을 시켜서 우리가 어려울 때 달러 갖다 쓰고 미국이 어려울 때 원화 갖다 쓰는, 그리고 나중에 돌려주는 이런 환매 조건부 거래를 하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3,500억 달러가 나가더라도 갑자기 달러 부족에 의한 외환 부도 위기는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바로 일본이 지금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미국과 체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그걸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요게 좀 테크니컬하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미국의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통화 스와프는 기축통화국끼리만 한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기축통화를 한 것은 자기 나라 돈으로 국제시장에서 원유도 사올 수 있고 예, 원자재도 사올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그렇죠. 달러는 100% 기축통화고요. 일본 엔화는 약 한 50% 정도 기축통화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지금 일본, 캐나다, 영국 또 유럽하고 이런 나라들하고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여기다가 무제한을 했을 경우에는 미국 달러 신용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래서 네. 지금 미국 중앙은행이 연준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해결책을 찾자. 그렇다면 무제한이라는 말은 쓰지 않더라도 위기 시에 할 수 있는 임시적 또 제한적 기간 조건부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예. 이 대목에 관한 지금 협상이 지금 알겠습니다.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제한이 됐건 제한적이 됐건 통화 수합을 한다고 해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위험성이 완전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빌려다 쓰는 거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통화 스와프라는 것은 불안한 심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테니 달러 줘 하는 그런 불안 심리는 막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는 막을 수 있겠죠. 예.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이거든요. 빚이에요, 빚.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통화 스와프만으로 그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한적 통화 스와프의 경우에 좀 기간을 넉넉히 물량도 넉넉히 하면서 네. 그와 동시에 우리가 3,500억 불 따라 나가는 것도 단계적으로 좀 나갈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누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것은 그중에 일부는 우리가 현지에서 조달한다든지 그러니까요. 기업이 투자하는 것도 지금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예. 일본은 현금 줄게라고 간대 서명했고 예. EU는 5년 동안 6,500억 달러를 유럽 기업이 투자할 수 있다예요. 투자할 수 있도록 유럽 정부가 노력하겠다. 제 말이 그거는 뭐 약속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방식을 일부 좀 차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일본의 경우에는요. 일본은 워낙 경제 덩치가 큰 나라고 또 외환 보유고도 우리나라 세 3.5배. 거기다가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단순 비교한다는 안 것은 되죠. 좀 언어 도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 좀 좋은 게 그 마스가 프로젝트 일본 미국의 조선업 해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소 짓고 뭐 하려면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우리 정부가 보증서 줄게.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3,500억 달러에 포함시키자. 예. 이거를 미국이 받아들여야죠. 예, 현재 마스가 프로젝트가 1,500억 달러인데요. 미국의 조선소를 짓는 게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짓는 1,500불
가져가야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500억 불씩 또는 300억씩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지어도 충분히 마스가 프로젝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양국 간의 타협 또 설득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 뉴욕 가서 이 대통령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죠.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인 레리 핑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랑 이 AI 산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블랙락이라는 거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뉴욕 증시를 움직이는 가장 큰 손 중에 큰 손. 네. 세계 지금 most influential people 가장 영향력이 큰 경제계에서 이분이 단연 블랙락이고 거기에 레리 핑크라는 분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 사모펀드라는 시장이 크지 않았고 또 일부 사모펀드가 갑질을 해서 국내에서 이미지가 좀 좋지 않아요. 예.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웬만한 대다수 기업들, 미국은 경영과 소유가 많이 분리돼 있어서 재벌 오너들이 직접 경영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없죠. 거기에 대부분 블랙락이 대주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애플이라든지 네. 또는 엔비디아 뭐 웬만한 회사 뜯어보면 1대 주주 아니면 2대 주가 블랙락이에요. 아니 운영하는 자산 규모가 천조 단위가 아니라 경단이더라고요. 경단. 그렇습니다. 거의 뭐 웬만한 나라보다도 훨씬 커요. 더 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블랙락이 현재도 38조 이상을 한국에 투자하고 있고 우리나라 웬만한 은행이라든지 웬만한 기업도 블랙락이 1등 주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예. 여기서 물론 메모랜담 양해 각서이긴 합니다만 법적 의무는 없는 거지만 한국이 아시아의 AI가 수도로가 되도록 그 블랙락의 돈을 레리 핑크가 한국에 집중적으로 쏟아붓겠다라고 그것을 공개 만천하에 만인 환식에 이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대목은 더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가는 길에서 중요한 반도체 한 축을 특히 HBM이라든지 메모리는 세계 최대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시너지가 연결된다면 네. 우리나라의 아주 큰 돌파구가 될 수 그렇죠. 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주목을 끄는 사건이다. 뉴욕 증시가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상당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 거죠.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네. 그 돈이 바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으로 AI에 엄청난 돈을 쓸 수도 있지만 돈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수요 공급에 따라서 자금이 들어오면 주가도 요동을 칠 수 있는 네. 그런 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유엔에서 트럼프는 기후 위기는 사기다, 막 이런 말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시진핑은 온실가스 감축 2035년까지 고점 대비 7에서 10% 감축하겠다고 공개 얘기했어요. 근데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시한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온실가스 목표 감축을 목표를 세우고 감축에 들어간다는 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게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뒤바뀌어 버린 거죠. 예, 지금 파리 협약이라고 해서 탄소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이 있는데 그게 미국이 주도했고 또 우리나라의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을 했을 때 같이 합작을 해서 정말 천신만고 그때 만들어낸 건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탈퇴해버렸습니다. 탈퇴해버렸죠. 탈퇴해버렸는데 원래 이 기후 협약을 만들어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고 한 첫 번째 그 계기가 중국이 너무 탄소 배출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세계 환경을 다 해친다. 예. 그래서 중국 견제용으로 만들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중국은 파리 협약에 반대해 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 유엔 총회에서 반대예요. 예, 우리는 중국 시진핑은 우리가 그거 지킬게. 그러니까요. 게다가 목표치까지 내고. 그렇습니다. 목표치 처음 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천 가능한 목표치까지 냈다. 이것은 미국을 향한 경고. 자, 세계의 평화나 세계의 지구 환경 보호는 이제 우리가 하고 있다. 하여튼 뭐 그건 좋고 예.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예. 그게. 자, 우리 경제는요. 자, 트럼프는 우리가 그동안에 그 파리 협약에 따라서 우리가 배터리 또 전기차로 대전환을 해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트럼프가 IRA라는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이 파리 협약에 탈퇴했다는 것은 미국은 화석 연료 쪽으로 더 세게 나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환한 전기차나 배터리 미국 수출이 덜커덕 막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의 흐름이 지금 끊어지는 예. 이제 그런 데다가 더더군다나 중국은 전 세계에 많은 그 유럽을 포함해서 파리 협약을 매개로 해서 지구 환경 보호에서 또 동맹을 맺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의
이 지구 재생 에너지 포럼에서는 헤게모니가 상당히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우리는 네. 양쪽에 끼어 있거든요. 예. 양쪽에 다 전략에 맞는 우리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우리 이제 개도국 위치 나 스스로 포기할게 예. 선언했어요. 예,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예, 이것도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트럼프에 대한 선전포고로 보여집니다. WTO라는 게 국제 자유무역기구인데 여기에 가입하면서 중국이 엄청난 혜택을 보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중국은 개도국이니까 의무는 적게 하고 혜택은 많이 하고 이게 WTO의 개도국 조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자기가 큰 나라면서도 계속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면서 혜택만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통상 압력을 넣는 거다. 네. 공격을 했는데요. 이번에 유엔 석상에서 우리 이제 개도국 안 할게. 그러니까 압력 넣지 마.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예요. 우리 이제 모든 것을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 의무 다 할 테니까 예, 예. 미국 너네나 잘해. 예. 이런 어떤 시진핑의 역공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 김대호 소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